아, 자, 소리 들리시는 거 맞죠? 들리시면은 채팅창 누가 좀 입력 좀 부탁드려요. 소리 들리시죠? 아, 예, 감사합니다. 자, 이제 6월이 시작되었습니다. 6월 이제 5월, 6월 해서 6월 달 전체적으로 제가 살펴봤는데 역시 뭐 큰 변화는 없습니다. 4, 5월 달부터 좀 많이 이슈화되었던 간병인 사용일당이 축소되긴 했는데 그래도 여전히 그 20만 원 한도를 유지하는 회사도 있고요. 또 물론 이제 1주차에 축소된다고 예고된 회사들도 있고 별도 내려오지 않은 걸로 봐서는 당분간은 쭉 유지될 회사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큰 변화가 없는데 뭐 이제 암 위주로 좀 암담보 위주로 많이 신담보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이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이제 ABL 생명인데 ABL 생명은 사실 ABL이 뭐 그렇게 좋은 회사는 아닌데 그 보장 영업으로는 근데 이제 질병 수술만큼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ABL 생명이 타사보다는 월등하게 좋습니다. 뭐 다들 알다시피 뭐 업계 누적도 안 보고요. 그다음에 요즘은 이제 질병 수술비가 있더라도 뭐 특정 질병 제외라든가 또는 뭐 경증 질병 제외 뭐 이런 식으로 보장을 차별하고 있는데 ABL 생명은 아직 그런 게 없고요. 또 정말 좋은 점은 보통 이제 3년호나 315 간편고지를 하게 되면은 수술비 한도가 많이 축소되잖아요. 또는 75세 뭐 70세 넘어가면 당장 뭐 손해보험 같은 경우는 대부분 회사들이 질병 수술비가 10만 원이에요. 근데 그 ABL은 질병 연령대라든가 고지 구분 없이 무조건 다 290만 원 동일합니다. 저는 이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사실. 다른 회사들 그 뭐 고연령 수술비 찾으시는 분들 많으시는데 그냥 고민하지 말고 그냥 ABL로 하시는 게 제일 정답입니다. 80세까지 그리고 3년 후부터 한도가 동일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수술비는 ABL이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볼륨이 약하다고요? 그런가? 아, 아, 잘 안 들리시나요? 예. 감사합니다. 그, 사실은 저도 이 전문적으로 좀 강의를 좀 하고 싶은데, 제가 그러니까 요즘 보니까는 다른 분들도 이 소식지 강의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추구하는 소식지 강의는 다 같이 함께 보자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소식지 강의하시는 많은 분들 중에서 제가 제일 빨리 할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전체적으로 큰 내용을 검토하지는 않아요. 그냥 들리지 않는다고요? 그러지 않을 텐데. 그 마이크가 이렇게 움직이는 거 봐서는 들리긴 할 겁니다. 그러면 아마 그 컴퓨터나 이런 거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예. 일단 잘 들리는 걸로 알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자, DB생명 보겠습니다. 아직 그래도 초반이니까 여러분 빨리 점검하세요. 아직 초반이니까. 그리고 어차피 소식지 끝나도 뒤에 내용 보면은 다 훑을 수 있습니다. DB생명은 요즘 다른 생명사들이 워낙 건강보험이 좋아져서 그 힐백 종신 빼고는 이게 판매량이 좀 많이 줄어드는데 제가 볼 때는 이 건강백 출시되면서 조금 좋아질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합니다. 이 건강백이 뭐냐면은 다른 것보다 좋은 게 이 85세 만기로 해놓고 그 85세 이전까지 무사고면은 보험 기간이 자동으로 100세까지 연장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험료 경쟁력이 좀 괜찮습니다. 그래서 뭐 담보도 그럭저럭 잘 들어가고요. 보험료 경쟁력도 좀 우수합니다. 이거는 뒤편에 다시 한번 볼게요. 그래서 보험료 저렴하게 찾으시는 분들 이 상품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윈 라이프인데, 아이윈 라이프는 뭐 종신보험도 괜찮은데, 기존에는 이제 그 신한라이프하고, 이걸 어떻게 없애더라? 요거
제가 이걸 이거 그 화면에 여러분들 화면에 그 막 이렇게 긋잖아요. 그런 게 나타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걸 없애는 법을 제가 고민해봤는데 못 찾았어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없애던데? 지우개인가? 이거 어떻게 하더라? 여기 있다. 지우개. 된다. 네. 그, 이 신상품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는 신한 KDB에서 공시율 단위보증형 연금보험을 출시했는데, 이제, 아이엠라이프도 합류를 했습니다. 그리고 연금액이 더 좋아요. 그래서 원래는 뒤에 나온 회사들이 더 좋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 개별적으로 보시고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오히려 위험한 회사는 생명보험사 중에서 조금 위험한 회사는 K죠. 예, 그래서 아무튼 아이라이프 괜찮아요. 연금이 좀 높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좀 높게 나왔습니다. 아이라이프가 괜찮게 나왔습니다. 아무튼 그 그다음에 KB 라이프는 잠시만요. 이것도 KB 라이프는 이번 달에 보면은 여기도 이제 뭐야 하이클래스 중입자가 나왔고 이 딱 좋은 요즘 건강보험이 아무튼 보험료 경쟁력이 괜찮아요. 괜찮은데 여기에 추가로 이 트리플 레벨업 연금보험이 나왔습니다. 요거 특징은 뭐냐면은 신상품 소개할 때 좀 잠시 볼 텐데 연금액을 아까 해장급금을 3번 이렇게 업그레이드 줍니다. 예를 들면은 5년 납 기준 했을 때 7년 시점에 환급금이 100% 나오는데 여러분들 공시율 연금보험 설계해 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건데 이제는 환급률 100% 5년 납 나오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더 돋보이는 것 같고요. 또 10년 시점에 환급률이 130 나옵니다. 여러분 5년 납 우리 종신보험 5년 납 10년초 환급률 이제 130 안 나오잖아요. 아마 123% 정도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게 따지면 환급률이 굉장히 높죠. 그리고 연금 개시 시점에 2% 최저보정 적립금을 올려줍니다. 그래서 이런 장점이 있는데 한 가지 여러분들 우리 판매자 입장에서 이제 생각해 하실 거는 어, 5년 납 5년, 7년, 10년 연금보험이기 때문에 아마 수수료는 그렇게 높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KB라이프 건강보험이 좀 이렇게 강화됐고 연금보험 신규상품이 나왔다. 이 정도만 알 것 같습니다. KDB생명은 이 복합제가 나온 거랑 그다음에 항암 중입자 방사선 요즘 이렇게 많이 출시하고 있는데 KDB는 아직 출시되진 않았지만 그 방사선 치료 시 7천만 원, 그러니까 한도를 올렸어요. 그래서 이 7천만 원 지급한다는 게 특징입니다. 메트라이프는 여전히 달러 보험이랑 변액연금 이렇게 출시하고 있습니다. 모르는 얘기가 계속 나오네. 이게 참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 자, 교보생명은 통합안보험에서 그 교보생명이 이 비급여 암주치랑 비급여 항암약물, 그러니까 하이클래스를 출시했어요. 단점은 20년 갱신이라는 거. 이제 계속 갱신형으로만 나오고 있는데, 이게 조금 개선해야 될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제일 중요하죠. 현재 20만 원 되는 회사 교보입니다. 교보. 이게 보험료는 좀 비싼데 최직령입니다. 이 상품 예시는 최직령도 있고 일반인도 있습니다. 최직령이 지금 20년 뒤에 40, 10, 10 이렇게 업그레이드 된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보험료는 좀 비싼 편인데 아무튼 요 교보 치매 안면 우리 간병보험 거의 제가 알기로는 교보 생명이 GA 판매량이 그렇게 높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그래도 우리 간병비 나중에 다 줄어들면은 그때까지 유지되면 교보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농협은 뭐 특별한 변동사항은 없는데
참고로 이렇게 농협도 요 요양을 남심해로 설계를 하시면은 간병인 사용 금액 2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동양생명, 동양생명이 의외로 잠잠한데 이번 달 특징은 여기 그 주야간 보호하고 인지 등급 복지연구 보장을 120만, 40만 원, 80만 원에서 총 120만 원까지 보장합니다. 그래서 업계에서 현재 100만 원 넘는 회사가 없거든요. 그 100만 원까지만 그 100만 원을 주는 회사가 아마 하나랑 하나 이렇게 아마 있을 겁니다. DB 생명이라. 근데 그 따지면 이제 가장 높은 회사가 동양생명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라이나 생명은 중입자 출시하면서 방사선 그 항암약물 방사선 5천까지 올렸습니다. 요거 해놓고 미래셋은 중입자 방사선 출시를 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뭐 없죠. 예, 항암 방사선 출시한 거에는 특별한 거 없습니다. 삼성생명이 요즘 지난달에 계속 잘 나가고 있는데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 계속 이어가고 있고요. 예, 지난달과 변화 없이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뭐 그 간병인 줄어든 거는 뭐 다들 아실 거고, 예, 뭐 특별한 변화 없습니다. 신한라이프가 저도 오전까지 계속 설계를 해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 상급병원이 새롭게 출시를 했는데 그 기존에는 상급 종합병원만 보장했던 보장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 국립암센터랑 원자력병원 서울, 부산까지 포함한 상급종합 암주 치료비를 출시했습니다. 근데 설계는 6월 5일부터 됩니다. 여기 중위자 방사선도 5천 출시했는데 역시 설계는 6월 5일부터 가능합니다. 제가 오전에 되나 불이나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6월 5일부터 가능합니다. 후보현대는 뭐 큰 변동 없고요. 차부 변동 없고 하나생명 하나생명도 그 비급여 암 주치 출시했습니다. 그리고 그 요거는 제가 이제 6월 달부터 이제 정리를 다시 하려고 하는데 그 하이클래스 혹은 이제 비급여 암 주치 보장이 그 일반 병원만 있는 회사가 있고 상급 종합병원 있는 회사가 있거든요. 근데 상급 종합병원은 잘 없어요. 근데 이 하나생명은 일반 병원 또는 상급 종합까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해서 이게 비급여 플랜을 이달에 뭐 플랜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고 여기 중입자 5천 하나도 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변동했고요. 그리고 참고로 그 15만 원 간병인 가능한데 아마 이번 주까지만 간병인 15만 원이 가능하고 다음 주부터는 축소될 예정입니다. 흥국생명은 뭐 보험료 내려가고 뭐그 외에 중입자 출시하고 그 외에는 특별한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IBK, 뭐 하나생명이 이게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네요. 그 건강보험 하나로 누리는 건강보험이라는 신상품을 출시할 겁니다. 아직은 안 나왔고요. 10일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특징 중에 하나가 이 고혈압, 당뇨 1,000만 원인데 지금 이제 보시면은 보험료가 40세 기준으로는 거의 10만 원대거든요. 이게 보험료가 좀 우리도 가입이 가능하고 이게 설계사분들 대상으로 한 건지 고객 대상으로 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 천천천은 지금 현재 업계 최고거든요. 그 다음이 이제 아마 동양생명일 겁니다. 근데 이제 보험료만 괜찮다면은 뭐 받아들인다면 제가 볼 때는 이거 굉장히 조금 괜찮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지난달까지 또는 이번 달까지 굉장히 핫했던 그 골절 치료비 150만 원 플랜을 하나생명에서 갖고 왔습니다. 뭐 연령, 유병자 구분 없고 골절 깁스 150만 원입니다. 기존에는 우리 100만 원까지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보험료를 보면은 40세가 한 2만 원, 3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요거 3텐오도 나오네요. 3텐오로 하면은 3텐오가 더 싸네. 간혹 이런 경우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요거 납입면제 차이가 좀 클 것 같아요. 아무튼 3,000원가 더 싸네요. 그래서 요거 하나생명 판매하시는 분들은 요거 한번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생명 끝이고 손보사입니다. 손보사. DB손보는 뭐 특별한 거 없습니다. 뭐 항암 중입자 나온 거랑 이건 이제 5월 달에 나왔죠. 뭐 특별한 거 없고요. KB손보는 KB손보가 사실 이게 암주 치료비가 굉장히 보험료가 비쌌는데 이 보험료 인하했다고 하는데 한번 얼마나 인하했는지 한번 제가 설계를 아직 못했어요. 그리고 한번 설계를 좀 해봐야 될 것 같고 뭐 그 외에는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 근데 그 제가 이제 중입자 한번 해보니까 그 유병자로 가거나 혹은 그 연령대가 높아지면은 5천 아니라 3천, 2천 이렇게 내려가는 회사들이 좀 있더라고요. 근데 그 7080 노인분들에게 그 고연령 또는 유병자들도 5천까지 한다면 받아준다면은 제가 볼 때는 이거 괜찮은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그 여러분들은 이제 암 통계를 보면은 남성들 같은 경우는 전립선암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잖아요. 근데 그 전립선암의 효과적인 게 바로 그 중일자 치료거든요. 물론 해외는 다르겠지만 국내는 아직은 이제 전립선암 위주로 이제 치료를 많이 했잖아요. 그거 생각하면은 우리 7080 대상으로 특히 남성분들 대상으로 요거 그 KB 선보 요 플랜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농협선보도 하이클래스 암이랑 항염 중입자 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암주치가 좀 이렇게 새로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요거 한번 설계를 제가 아직 못 해봤는데 보면은 암 수술하고 암 특정 치료 이렇게 구분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요 새로운 특약입니다. 새로운 특약. 요거 한번 해갖고 롯데선보는 뭐 기존하고 큰 변동 없고요. 메리츠화재 이번 달부터 좀 주목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두 가지인데 물론 이제 여기 오테노 요 선할인 상품은 지난달 말에 나왔으니까 뭐 말이 나왔지만 아무튼 이번 달부터 좀 본격적으로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순환계 통합 치료비가 나왔는데 사실 세밀히 따지면은 이게 기존에 있던 특약을 그러니까 뇌하고 심장 관련 특약들을 한 군데로 뭉친 것 정도밖에 되진 않거든요. 근데 그 뭐 만기라든가 보장 금액이라든가 이 특약 조건들이 좀 업그레이드 된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 회사 비교했을 때 확실히 경쟁력은 있고 보험료도 생각보다 높진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기존에 우리 이대지율 치료비는 현대해상 위주로 많이 생각을 했는데 저 또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번 달부터는 메리츠가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다음에 요 선할인 요거는 뭐냐면 약간 표준 고지를 하고 미리 보험료 할인된 보험료로 가입을 하고 그다음에 만약에 이제 어 이번 수술이 있을 경우에 보험료가 인상되는 점. 그게 좀 안타깝죠. 근데 어쨌든 미리 할인받고 그다음에 뭐 10년까지 고지를 할 필요 없이 미리 할인다는 점이 좋긴 한데 제가 볼 때는 진짜 그 고객한테 보험료 오른다는 거 말하는 게 그렇게 쉽지 않잖아요. 이게 좀 단점이 될 것 같긴 해요. 그 다음에 뭐 중입자 최저보험이 없는 거, 80세카 5천만 원 가능하고 약간 2,800원으로 이건 이제 건수 활동이나 우리 영업 그 건수 활동이나 이게 뭔가 활동량을 높일 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메리츠 중입자 플랜 이 정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삼성화재 3375비 이게 많이 팔리고 있나 봐요. 근데 아무튼 이게 암은 그런저런 괜찮을 것 같은데 암은 그런저런 괜찮을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이 뭐야 뇌혈관 뇌심 치료비는 그렇게 좀 와닿진 않습니다. 솔직히 왜냐하면은 다들 알다시피 기본적인 보장 범위가 다른 회사들보다 좁잖아요. 그래서 일단 암은 제가 볼 때는 뭐
일반암, 유사암 각각 보장하기도 하고 10대암, 전이암까지 있고 하이클래스까지 포함하면 하는데 물론 이제 종합병원 이상이라는 좀 단점이긴 하지만 우리가 암을 치료할 때 일반 병원에 갈 일은 많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암까지 암은 저는 괜찮다고 보는데 뇌 쪽으로는 그렇게 경쟁력이 좀 있어 보이진 않습니다. 좀 이렇고 그다음에 하나선보는 요건 나중에 한번 저 비교장표 하나선보에서 만든 비교장표 있는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QST가 뭐냐 일본에 있는 병원인데 여기 항암 뭐야 그 비급 중입자 치료를 가장 오래 하고 현재보다 더 많이 어 현재 우리나라보다 더 뛰어난 효과를 하고 있는 병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무슨 뜻이냐? 요걸 왜 갖고 왔냐 봤더니 하나 손보에서 요 중일자를 가입을 하면은 요 일본에서도 이렇게 중일자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절차를 연계해 준다고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헬스케어 같은 셈이죠. 그래서 이게 의미는 나쁘지는 않,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항암 여기 중일자 플랜 하실 분들은 여기 하나로 하셔도 저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현대해상이 요즘 제가 알기로는 많이 좀 이렇게 실적이 좀 예전만치 않다고 하는데 어, 이딱 봐도 이렇게 강조해드릴 만한 내용은 요 실내 주요 출입밖에 없거든요. 근데 실내 주요 출입이도 이제 5월달 메리츠가 좀 나오면서 제가 볼 때는 과연 어떻게 될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경쟁력이 있어 보이진 않아요. 메리츠가 비교했을 때는 확실히 경쟁력이 뛰어나다고 이렇게 보여지진 않습니다. 한국화재는 이 바로 부장이 5월 달에 종료한다고 했으면서 6월 달에도 일단 살아남았습니다. 제가 아직 소식 확인을 안 해봤지만 소식지 내용만으로 봤을 때는 바로 부장 플랜 있는 회사 중에 이제 없어지는 회사가 KB거든요. KB 선보도 이제 없어진다고 했는데 한번 봐야 될 것 같고 이 바로 부장 플랜 한번 남아 있고 뭐 나머지 따라가는데 한 가지 얘기 325 안간편이 나왔어요. 물론 이제 있는 회사도 있는데 요즘 이제 손해보험사들이 개별 간편심사보험을 325, 335, 35 이렇게 운영하다가 하나로 이렇게 통합하면서 5년 내 6대 질병 이런 식으로 다 고지사항이 바뀌고 있거든요. 근데 이 예전에는 우리 325 할 때 이제 안만 봤잖아요. 그래서 그게 없어졌는데 그걸 아쉬워해서 누가 만들어 달라고 했나 봐요. 그래서 325 안만 보는 간편보험이 여기 나왔습니다. 하나선보는 역시 중입자 나왔고, 그럼 보시면 될 것 같고, AIG, 라이나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소식지 내용이고요. 자, 그러면 6월달 영업 한번 전체적으로 종합해서 정리한 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신상품 중에 뭐 특별한 거 없고, 예. 이번 달 우리 금리 내렸죠. 6월달. 이거 미국하고 2%나 차이 나는데 미국이 빨리 내리든지 우리가 제자리를 하든지 해야 될 것 같은데 금리 차이가 있고 아, 이번 달 영업 계산해볼까 19일이네요. 19일이고 6월 암치료에서는 우리 중일제 방사선 치료 이게 사실은 그렇게 뭐야 반드시는 아닌데 아무튼 요걸 보험사에서 많이 하고 있고 요즘 전이암 부장을 좀 많이 강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상급 암치료 예정이 나왔고 간병인 사용 일당 축소되었는데 이거 한번 회사별 한도로 좀 해보셔야겠죠. 국내는 다 되죠. 순환계주 치료비 요거 조금 보실까? 저 최경님 화면 건드리지 말아주세요. 이거 어떻게 없애더라? 못하더라. 어떻게 하지 못하더라 하더라. 자 아
자, 그 다음에 운전자 비용, 이 급발진 의혹 계속 나오고 있죠. 뭐 요즘 사고 나면 다 급발진 의혹이래요. 아, 국내는 세브란스만 있죠. 자, 그래서 운전자 비용 재단검 해야 될 것 같고, 유병자 보험은 사실 유병자 보험은 제가 각 파트마다 이렇게 플랜을 넣어놔서 특별히 할 내용은 없는데 이번 달에 한번 고지사항을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수술비는 질병수술비보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단기납 종신보험 한번 그 간편신사용 체크해봤고요. 그다음에 보증금 연금보험, 메리츠와제 DB생명, 보험료 할인 상품 이렇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6월 이게 재밌는 거에 다들 알다시피 12월에 이제 최고 실적을 올리고 왜 1월에 많았을까? 그 2023년이거 24년 올해 작년 1월에 뭐가 있길래 많았을까? 생명보험만 실적인데 보통 우리가 3월 달에 최고 실적을 거두고 그다음부터 이렇게 4, 5월에 최저를 기록하다가 점점 올라가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6월부터 실적이 점점 정상화된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 4, 5월 달에 다들 아시다시피 간병인 때문에 좀 영업이 활발했던 분도 계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간병인이 이제 축소가 되었는데, 그래서 6월 달 우리 들어가기 전에 몇 가지 점검해야 될 내용이 당연히 간병인 사용 일단 한번 체크를 해 보셔야겠죠. 그래서 4, 5월 달에 병력이라든가 뭐 3개월 내에 병원 가셨던 뭐 이런 분들 못 놓쳤던 분들 한번 이렇게 점검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실손보험 하여튼 올해 마지막 남은 영업은 결국에는 실손보험 출시 5세대 실손보험 출시가 가장 큰 영향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그 기준금리가 좀 내려갔고요. 내려가기 시작하고 그다음에 예금보호 한도도 1억 원으로 올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전에 우리가 알다시피 5천만 원 이상 한은행에 넣는다면은 굉장히 불안해 하셨던 분들이 많았을 것 같은데 아무튼 그 은행에 대한 굳이 은행에 이제 더 이상 더 많은 자금을 넣을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조금 자금 이동을 좀 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단리보증연금보험도 이제 본격적으로 상품 경쟁이 시작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씩 보겠습니다. 이제 암부터 한번 볼게요. 요거는 한번 미지는 보시면 될 것 같고, 예, 9월부터요, 9월부터. 자, 9월 그래서 요즘 네 개의 담보죠. 네 개 담보. 요즘 네 개 담보가 기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암주치, 상급 암주치, 비급여, 상급 종합 비급여 이렇게 네 개 정도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생명보험사에서 이번 달에 좀 변화가 좀 활발했는데요. 하나생명 하이클래스 나왔고, 그다음에 신한라이프도 하이클래스 나왔고, 특히 국립암 원자력병원까지 보장하는 상급종합병원이 출시합니다. 근데 6월 5일부터 나옵니다. 6월 5일부터. 그다음에 KB라이프 이렇게 암주치 출시했습니다. 다음은 보험료는 뭐 설계를 손해보험사들은요 뭐 큰 변화는 없습니다. 뭐 큰 변화는 없고 뭐 이미 다 출시했으니까 큰 변화는 없습니다. 여전히 우리 보장범위 넓은 회사는 그러니까 뭐 보장에 대한 변동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본적으로 우리가 암 수술, 항암 치료, 그다음 말기 호스피스 요게 기본 암 주치고 여기에 항암 호르몬제를 주냐 안 주냐 요 차이거든요. 근데 여전히 여기 6개 회사만 항암 호르몬제, 여기 저기서 표본 현대까지 이렇게만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뭐 큰 변동 없습니다. 다만 여러분 설계하실 때 제가 보니까 삼성생명하고 KB 같은 경우는 그 항암 호르몬제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특약이 다르더라고요. 그거만 좀 주의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험료만 생각하면 여전히 삼성생명이고요. 보장이나 여러 가지 따지면은 그 흥국화재나 롯데선보가 괜찮아 보입니다. 하이클래스는 여러분이 그냥 그 뭐 단독으로 가입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뭐 참고 이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단독으로 가입하시면은 뭐 2에서 3만 원대로 뭐 회사마다 큰 변화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차이점. 하나선보는요 하이클래스 암 치료가 10년이 아니라 만기까지 보장이 됩니다. 그러면서도 보험료가 그렇게 비싸진 않아요. 그래서 이 하이클래스 현재로는
하나선보가 가장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그 대부분 다 하이클래스 2는 그 비급여 항암 약물 치료거든요. 그러니까 비급여 항암 방사선은 있는 회사가 삼성화재, 그 안피케이지 여기에만 있을 거예요. 근데 그 하나선보는 이제 추가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요거 이제 종신까지 보장받는 암 주 출입인데 현재는 4개 회사에서 가능합니다. 그래서 매트하고 ABL은 그냥 기존에 있던 회사가 그 암주치가 만기까지 보장되는 거 외에는 차이점이 없고요. 근데 이제 삼성화재하고 하나선보는 좀 다르죠. 우리 삼성화재는 다들 소식지에서 본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고 그 좋은 점은 그 일반형 같은 경우는 건강거지 10년까지 건강고지형이 있고 간편심사형은 3위로부터 365까지 운용합니다. 그래서 이게 삼성화재가 다른 회사들보다 좋은 점이고 그 하나선보는 제가 볼 때는 뭐 큰 장점은 없어요. 근데 그 이 상급종합병원뿐만 아니라 국립암이랑 원자랍병원 지역암센터까지 운영하거든요. 그 지역암센터가 그 상급종합병원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이 좀 좋은 것 같아요. 하나선보는. 근데 간편은 없어요, 또. 그래서 간편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예,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100세까지 보장되는 암은 저는 삼성화재를 추천드리고는 싶습니다. 이 종합병원 이상이 된다는 거 빼고는 가장 좋아 보여요. 그래서 암 그 100세는 삼성화재 건강보험 보장 어카운트 경쟁력이 있어 보입니다. 그다음에 통합안 주치 이번 그 메리츠 라이나 있는데 이제 흥국생명도 지난달부터 판매하고 있습니다. 자, 이 항암 방사선 치료가 갑자기 올랐죠. 여기가 뜨겁죠, 지금. 이제 항암 중이차 출시되면서, 어, 그, 항암 방사선 약물 치료 한도도 올리고 있는데, 지금 보면은, 1억 2천이 최고거든요. 1억 2천 주는 회사가 신한 6월 5일부터입니다. 그 다음에 미래에셋, 한국생명 두 개 합치면 1억 2천까지 보장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삼성생명, 하나생명, 그다음에 라이나 생명은 1억까지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손해보험사는요, 삼성화재가 1억까지 보장되고 나머지 회사는 7천 또는 8천이 최고일 겁니다. 예, 맞죠? 현재상 8천, 그다음에 DB손보도 1억이네. DB손보 1억입니다. 방금 올렸죠. 흥국화재 뭐 나머지 회사는 8천입니다. 전 세계 중립자가 그다음에 요게 이제 이게 하나선보 자료인데 그러니까 이 QST 플랜이라는 거는 결국 그 일본 여기 병원을 연계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일본이 이 중환자 치료만큼은 일본이 더 유리하죠. 그래서 이 부대 비용 포함하면은 약 1억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그 암 치료 진짜 급하신 분들은 요 일본에 가서라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경험이나 치료 뭐 실적이나 따졌을 때 확실히 일본이 유리하네요. 우리는 이제 연세 하나 있고 뭐 기장센터 거기에 이제 나올 예정이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손보에서 뭔가 이렇게 잘 잡은 것 같아요. 그래서 플랜입니다. 플랜. 플랜 참고로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보험료 아시다시피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이거 손보가 되겠습니다. 통화방. 요즘 이제 전이남이 많이 다시 보험사에서 이렇게 플랜을 만들고 있는데, 전이암 주요 치료비, 통화방은 전이암이 있고, 전이암 생활비, 요거는 흥국생명이죠. 전이암 주요 치료비, 요거는, 뭐, 삼성화재라든가, 현대해상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전이암 플랜은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거는 좋은 회사를 찾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 현대해상 전이암 주요 치료비를 강조는 하고 있는데
전이함이 아무래도 일반함보다는 비용이 높다는 거는 다들 아실 것 같아요. 근데, 이 1,000만 원이 한도가 최고입니다. 그러니까 별로 실질적으로 유효성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갑상선 림프절은 또 제외한 건 800입니다. 800은 또 제외가 돼요. 그러니까, 현대 상황에서 여기 전이함 치료를 만들긴 했는데, 한도라든가 이런 약관에서 조금 저는 별로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시단 한국이 더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차라리 예전에 많이 한때 유행했었는데 이 통합암을 이용해 가지고 이 암지 통합암은 100만 원만 가입을 하고 전이암 진단비를 최대로 올려서 활용하시는 방법을 더 낫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간병인보험은 이거 장기 요양 한번 이거 뭐 설명드린 거 외에는 변동사항 없고요. 요거는 조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관광백, 대가구름, 통합보험 이게 좀 보험료가 저렴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요거는 예를 들어 당신 곁에 치매보험을 20년에 100세 만기로 가입을 하면은 60세가 6만 원대, 여자는 거의 10만 원대 되거든요. 근데 85세 만기로 가입을 하게 될 경우 60세가 4만 원대, 그다음에 여자는 7만 원대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보험료 경쟁력에서 확실히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우리가 그 장기 요양 보장보험 가입을 원하시는데 보험료 부담이 좀 되시는 분들이 있다 그러면은 DB생명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흥국생명은 이제 가족인 요양보호사를 내세우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 가족 간병 때문에 많이 팔리는 것 같아서 이걸 둔 것 같은데 제가 통계를 한번 찾으려고 했는데 그 요양보험사가 현재 100만이 좀 안 돼요. 86만 원인가 그렇고 대신에 뭐 여러 가지 시험이나 이런 걸 좀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가족 간병은 시험 없이 그냥 등록 가능한데 이 요양보험사는 아무래도 직업이다 보니까 그 시험을 봐야 되거든요. 시험 합격한 분들이 한 300만 명이 좀 안 돼요. 근데 아직 그 요양보호사로 등록을 안 한 겁니다. 근데 요양보호사가 그 처지가 그렇게 좋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좀 아직 늘지 이렇게 인원이 어, 정체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좀 합니다. 근데 아무튼 이 가족인 요양보험사를 했을 때 이 특약을 가입해 두면은 가족인을 쓰고 가족인이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간병인 지원 일당, 간병인 사용 일당. 생명은 신한, 그다음에 KB, ABL 여기는 없는데 교부하고 농협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신한은 6월 5일 축소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교부, KBL, KBL 여기 없는 이거 농협을 뺐어야 되는데 ABL 이렇게 유지 중입니다. 홈보는 다 축소되고 롯데만 6월 9일부터 축소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그 15세 이하 찾으신 분들 좀 계시는데 15세 이하는 농협 선보 하시면 됩니다. 자, 이건 플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건 최진영인데 최진영도 줄어가지고 별 도움 안 되더라고요. 교보에는 뭐 큰 변동 도움을 안 되는 것 같아요. 간병인 지원 일당인데 저는 그 간병인 사용 일당 가입하신 분들이 당연히 간병인 지원 일당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안 되는 회사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현대 KB 메리츠는 간병인에게 사용 일당이 있으면은 동시 가입이 좀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 선보만 좀 되긴 하는데 하나 선보도 예, 뭐 그렇게 한번 그 역계 누적 봐야 될 것 같은데 안 되긴 한다고 해요. 그래서 간병인 지원 일당은 그 사용 일당 동시 가입이 이제 좀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입원비 플랜으로 조금 우리 더 간병인 사용 일당 좀 약하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입원 일당 생각하시면 되는데 신한하고요, 농협선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미래에셋하고 롯데선보는 이 업계 누적에 좀 미리 일당이 들어가긴 하거든요. 근데 신한라이프랑 농협생명은 그 업계 누적을 안 봅니다. 그래서 업셀링하기 좀 좋다는 얘기죠. 그래서
입원 일당, 상급병실 입원 일당 생각하시는 분들은 신안 혹은 농협을 하시면 되는데 아무래도 농협이 4, 5인실 입원 일당까지 있기 때문에 더 유리할 것 같습니다. 자, 운전자 보험인데, 이거 신문 보신 분들 계시겠지만은 이게 운전하시 조금 이슈였는데 아쉽게도 제조사 입장이 더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혹시나 해서 이분도 결국에는 할머니가 운전하셨잖아요. 그래서 고령 운전자에 대한 결국엔 저는 이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고령 운전자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데 사실은 큰 공약은 없었어요. 뭔가 좀 공약이 있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했거든요. 사실 제가 6월달 자료를 만들 때도 뭐 암이라든가 뭐 간병이라든가 여러 가지 우리 보험과 관련된 내용에 대한 공약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좀 시작을 했는데 뭐 그렇게 기존에 있었던 공약에 대한 큰 대책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좀 아쉬웠습니다. 6월달 자료를 만들면서 그런 공약까지 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을 좀 했는데 아쉽습니다. 한번 그래도 이제 현실적으로 좀 하고 있는 내용을 좀 봤더니 뭐 이런 것들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이런 택시 같은 건 괜찮은 것 같네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아직까지 공약이라든가 뭐 현실적인 대안이 없기 때문에 보험이라도 잘 가입해두자. 뭐 이런 결론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운전자 비용 담보를 넣어야 되는 것 중에 우리 어린이 교통사고를 봤더니 뭐 감소를 하겠는데 아직도 스쿨존에 사고가 많더라고요. 여기 보면은 24년보다 더 올랐고요. 올랐어요, 오히려. 근데 이 음주운전 사고도 있더라고요, 스쿨존에서. 그러니까 여전히 스쿨존에서 사고가 많다. 이러면 우리 어린이 상해보험도 가입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입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다음은 이제 여기 뭐 큰 변동사항 없는데, 여기서 급발진 변호사 선임 비용 담보가 있는 회사가 500, 500, 1000, 1000. 그래서 KB, 흥국, 롯데, 하나손보입니다. 근데 다행히 뭐 패자 오주작이거든 급발진 이건 상관없이 일단 뭐 소송 비용 착수하면 나온다고 하니까 우리 여기 혹시 이제 운전자 고연령 대상으로 운전자 비용 담보 생각하시는 분들은 4개 회사 위주로 하시면 어떨까 좀 생각이 듭니다. 통합상해 진단비 뭐 다음 뭐 변동사항은 없는데 하나손보가 지난달까지 7만 원 플랜을 운영했는데 이번 달 설계해 보니까는 2만 원대로 줄어가지고 제가 상품을 그냥 운전자 보험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동양, 흥국, 농협, 하나선보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골프 보험 많이 생각하실 것 같아요. 이제 아무래도 이제 골프 많이 치시는 계절인데 지금도 많이 나오던데 그 홀인원이 500을 단건으로 가입할 수 있는 회사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 업계 누적이라든가 그다음에 중복 제한하는 회사들이 많기 때문에 그 주의해서 좀 가입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보면은 뭐 삼성, 현대 TV, 아니 현대 TV 이 정도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술비, 수술비 이거는 제가 이제 요거는 결론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은 어차피 4, 5종은 여러분들 그 대부분 암은 아니 암보다는 뭐 장기를 절제하다던가 뇌혈관하고 심혈관 이렇게 그 그쪽 수술이 좀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건 이 4, 5종 수술비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많이 가입되어 있는 암 진단비라든가 암 주치, 뇌허 주치 이런 걸로 어느 정도 이게 그 제한 뭐야 대체할 수도 있는데 1, 2, 3종 같은 경우는 뭐 그렇게 대체할 수 있는 담보가 없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보험료가 충분히 감당 가능하면은 4, 5 정도 최대로 설계해 주시는 게 좋죠. 근데 보험료, 여러분들 설계 많이 해보시면 알겠지만 4종 같은 경우는 보험료가 많이 안 비싼데 5종은 특히 보험료가 뭐 1종 못지않게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이제 한도가 더 크다는 점이 있지만 어쨌든 보험료가 좀 비쌉니다. 그래서 4, 5종은 최소한으로 하고 1, 2, 3종 위주로 설계를 하자.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해보면은 이거 보시면 되겠죠. 예를 들어 뭐
뭐 무릎 관절증 2종 수술했을 때, 그 82, 뭐 못하네. 보면은 신안이나 ABL이 가장 높고요. 그다음에 3종 수술했을 때는, 3종 수술했을 때는 삼성이 가장 높네. 삼성이랑 한국생명이 되겠네요. 이것도 보여드렸군요. 그 1, 2종은 우리가 많이 축소되고 있는데, 3종 같은 경우는 300주는 회사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300주는 회사가 삼성, 미래, 흥국 이 300까지 가능합니다. 3종. 간편도 동일하고요. 질병 수술비만 가입했을 때 여전히 미래, 하나, ABL이 높고, 특히 한 가지 더 좋은 점은 하나는 타사합산이 500까지 가능하고, 여기 그 질병수술 특정 경증 질병체에는 미래에셋은 업계 누적에서 제외가 됩니다. ABL은 아예 없고. 그래서 혹시라도 수술비가 없다 그러면은 미래, 한화, ABL 이런 순서로 가입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손해보험인데, 수술비는 어 지금 예전에는 몰라도 지금은 확실하게 생명이 더 좋은 것 같아요. 물론 삼성화재도 좀 괜찮긴 한데, 삼성화재는 아무래도 여기 질병 수술비랑 종수술비가 좀 약하고요. 다른 회사들은 어느 정도 많이 들어가긴 하는데, 그뭐 특정제 질병이 굉장히 많고, 여기 질병 사망은 아시다시피 연계 조건 맞추려고 넣은 겁니다. 그래서 이 연계 조건이 좀 높다는 점이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보험료 경쟁력이 좀 높아요. 그래서 보험료가 좀 높죠. 예. 높으면서도 이 특정 질문 제외가 좀 많습니다. 그리고 3호 간편이 되겠고, 자, 이 질병 수습비 플랜을 만들 수는 있긴 한데, 다 업계 누적에 포함이 돼가지고,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신규 가입 아니면은 업셀링이나 이런 쪽으로는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근데 어, 하나선보 300만 원 주긴 하는데, 이게 뒤에 없구나. 이게 좀 아쉬운 게 보면은 여기 제외되는 거거든요. 이 제외되는 질병들 보면은 저는 좀 탄식이 좀 나오긴 합니다. 예를 들면은 유방장애, 이거 여성분들 많이 하지 않는데 이것도 제외되고, 갑상선 질환에도 하나선보 좀 빠지고, 그다음에 이건 피부 종양 이것도 좀, 관절염이 좀 큰 것 같아요. 관절염도 제외가 되고, 남녀 생식기 질환도 좀 제외가 되고, 그러니까 한도가 좋긴 한데 제외되는 분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따지면 오히려 하나선보가 더 좋은 것 같기도 하고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수술비 생각하시면은 일단은 생명부터 생각을 하시는 게 어떨까, 좀 생각을 좀 합니다. 아무튼 요 그래도 척추 수술, 척수 수술이가 많구나. 척수 수술은 많은데 관절이 빠지니까 보장이 줄어들죠.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라이나 여전히 무릎 관절 플랜, 여기 라이나 여전히 굉장히 좀 경쟁력이 있고요. 이대주 출혈인데, 이대주 출혈비는 제가 그러니까 한번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예시를 들면은 과연 진단비랑 수술비 따로 가입을 하나, 이거 같이 하나, 이대주 출혈비로 하나, 어떤 차이가 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뭐 큰 차이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이게 보시면은 뭐, 물론 이제 이대주 출혈이 이게 감액 기간이 없다는 점에서 없는 회사가 좀 있어서 좀 유리한 건 있거든요. 뭐 그 외에는 뭐 큰 변동, 크게 이게 좋다 이거 그런 거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한번 보면은, 그래서 제가 암은 지난달에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드렸는데, 이대주 출혈비는 이렇게 정리를 좀 해봤어요. 그래서 수술 방법으로 따지면은, 그러니까 치료 방법으로 따지면은 기본이 우리가 수술 혈전용의 중환자실 입원 치료, 이게 기본 이대주 치료비거든요. 근데 여기에 하나생명은 급여 혈전 제거술하고 카테터 이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특정 급여 치료 DB, KB, 메리츠, 흥국화재가 들어가요. 메리츠는
다시 한번 뒤에 더 볼게요. 그래서 단순히 치료만 따지면은 네 개 회사가 유리하지만 보장 기간이 만기까지 되는 회사는 현대, 하나, 선보, 메리츠입니다. 메리츠입니다. 그래서 그 여러 가지 따졌을 때는 결국엔 메리츠가 저는 굉장히 좋아 보이거든요. 한번 좀 볼게요. 이대에는 변동 상황 거의 없고요. 이것만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아, 일단 보험료부터 보면은 여기 이제 5천만 원 가입 보장했을 때고, 그다음에 상급 병원 또는 권역 심내혈관 센터 방문했을 때 3천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이 권역 심내혈관 센터를 보장하는 회사가 하나선보만 있었는데, 지금 이제 지금 이제 어, 그 메리츠화재가 이제 보장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뭐 뒤에 뭐 비교표를, 이거 메리츠에서 만들어준 비교표거든요. 그럼 보면은 이거 좀 내릴게요. 왜냐면 내렸냐? 아이고야. 이런 게 좀 제가 좀 미흡하네요. 아, 빼버렸네. 이런 거. 진짜. 지금 보면은 그 8천만 원, 이게 다 합쳐서 8천만 원입니다. 여기 검사. 근데 뭐 당연히 검사비가 8천만 원 보장한 건 아니고 뭐 5만 원, 10만 원 이래요. 그다음에 가서 그 보장 기간이 만기, 현대해상 만기고, 그러니까 권역 심내여건센터 보장하는 회사가 없죠. 그러니까 심내 같은 경우는 물론 그 치료를 잘해주는 병원도 중요하지만 일단 빨리 병원에 가야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 심내영어 센터까지 포함하는 건 좋은 것 같아요. 그다음에 당연히 순환계고, 근데 삼성화재는 제가 이대 질환 했을 때 삼성화재 별로라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뇌혈관하고 허혈성을 보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당연히 가입 전 질병 보장하고, 치료 종류도 보면은 여러 가지 이렇게 보장을 합니다. 그래서 잠시만, 이게 오늘 가설 한 걸 보여드리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렇게 보장을 하는데 보장 금액은 좀 달라요. 그래서 알파, 여기 보장을 했는데 보면은 100세 만기를 했을 때 3만 3천 원이고, 상급병원은 그 9,400원 정도 하네요. 그래서 보장 대항을 보면요, 보장은 똑같으니까 MRI 촬영하면 5만 원, 그다음에 펫 CT, CT는 10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혈전용에 1,000만 원, 그다음에 인공호흡 이거 12시간 초과, 이거 뭔지 모르겠네. 부분 저체온 100만 원, 부분 체외 치료 2천만 원, 그다음에 수술 시 1,000만 원, 중환자실 종합병원이나 중환자실 1,000만 원 이렇게 됩니다. 수술은 특히 이게 회당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회사는 연간 1회인데 그 메리츠한테 수술 회당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혹시 2차 수술했을 때 또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메리츠 이런 거 좋아 보이고, 그다음에 재활 치료 시 입원이나 외래 각각 2만 원씩 보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 따져보면은 확실하게 메리츠화재가 좀 괜찮은 것 같아요. 보험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5천만 원 보장했을 때 3만 4천 원 정도 되거든요. 보험료 한번 볼게요. 지금 이거 보면 되겠네요. 그러면은 어, 하나손보보다는 비싸지만 현대해상이나 삼성화재보다는 저렴하네요. 그래서 보험료 경쟁력도 보면 나쁘지 않죠. 그래서 어, 이번 달부터 제가 볼 때는 기존에 우리가 현대해상을 많이 추천했었는데 메리츠화재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좀 합니다. 보험금 나오는 거야 뭐 2차적인 문제 같고, 예, 그렇게 생각을 좀 합니다. 내열관 보험료 한번 보시면 되고, 그 제가 이제 그러면 이제 이대 질환 어떻게 좀 없애려 하면 좋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예를 들면은 이렇게 없애려고 하는 거죠. 그 뇌혈관 진단비로 인해서 후유증이 좀 많이 남고, 유독 뇌혈관 질환은 그 입원 일수도 길고 간병인 사용도 좀 많습니다. 그래서 그 뇌혈관 질환 없애려 하고 싶은 분들에게 질병의장에도 넣어드리고,
또는 그분들에게 그 간병인도 한번 넣어드리는 게 어떨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혈관 진단비랑 간병인 사용비 사용일당 고려했을 때 어, 잠깐 소개했었는데 KB라이프가 제가 보험료가 좀 저렴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KB라이프가 보험료가 좀 저렴합니다. 다 늦게 나와서 그런지 보험료가 좀 저렴합니다. KB라이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정맥인데 그 심장 질환은 제가 볼 때는 별로 없애려 할 게 없어요. 근데 부정맥 관련해서 조금 말이 여전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한 가지 그 연계에 붙는 조건들이 좀 있어요. 근데 그 삼성생명 같은 경우는 기본계하고 부정맥 딱 쳐놓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이런 게 삼성생명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삼성생명 넣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삼성생 그냥 부정맥 업그레이드 하고 싶다. 그런 고객 있다 그러면 부정맥 그 삼성생명으로 1천만 원 한번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건 바로 보장 플랜이고 유병자 뭐 상황 없고 뭐 볼게요. 요거 초경증인데 그 하나랑 신한만 7대 질병입니다. 7대 질병. 나머지는 다 동일하고 그 손해보험사 중에서는 삼성화재는 5년 내 5대 질병이고 하나선보는 7대 질병입니다. 7대 질병. 대신에 2번이 이 2일 이상입니다. 2일 이상. 그러니까 1일만 입원하면은 더 경증 간편 건강보험은 고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요거는 괜찮습니다. 근데 잠깐만. 예. 3회로 간편은 대부분 다 생명사는 7대 질병이 되겠죠. 여기서 이제 입원 수술 고지할 필요가 없는 플랜이 교보, 미래, 동양, DB, AB에 이렇게 되겠습니다. DB는 2번만 고지하면 되네요. 그다음에 생명보험사는 이렇게 보시면 손해보험사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뭐야 하나선보는 초경증하고 헷갈릴 수 있는데 그 일반 3회로는 그 1일 이상 입원도 고지를 해야 됩니다. 대신에 여기는 6대 질병입니다. 이건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중증 유병자에서 간병인 찾으신 분들이 계시긴 하셨는데 뭐, 여전히 삼성화재라 DB손보, KB손보가 많이 들어가네요. KB손보. 단기나 종신보험 물어보신 분들이 있어서 저도 당연히 체크하기 전까지는 헷갈렸는데 그 삼성이랑 교보는 암뿐만 아니라 간경화, 신장, 파킨슨, 루게리까지 포함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KDB 생명이 이렇게 포함 좀 고지할 게 많네요. 라이라랑. 그래서 이런 회사들 가입시킬 때는 뭐 중증 유병자는 생각 안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 단계나 중시는 뭐 큰 변화 없습니다. 변동이 없습니다. 이번 달도 변동 없고요. 중장기나 정신보험 이번 달에 그 신한에서 뭐 골드라고 이렇게 또 나왔고 푸본현대는 5월 달에 나왔습니다. 변동 없고 단리보증이요. 이건 좀 중요하죠. 이거 9월입니다. 9월, 예, 9월부터 지금 써 있죠. 예금자보 한도 되면서 우리가 좀 활용할 수 있는 게 뭔가 없을까 생각했는데 기존에 혹시라도 이런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혹시라도 그 보험사 망할까 봐 5천만 원까지만 딱 가입시켜둔 고객이 있다. 이런 분들 한번 떠올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분들한테 다시 5천만 원 한도로 추가 제한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당연히 이제 확정금리 종신보험도 우리가 기준금리 인하되니까 조금 준비를 하셔야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차관을 둬서 예금보호 한도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도 한번 연금보험이라든가 종신보험 이기나 한 두 개 회사, 세 개 회사 정도 남았거든요. 그분들 이렇게 좀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단기보증연금보험 이렇게 그 아이엠라이프에서 나왔거든요.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둘 다, 세 개 회사 다 20년간 7%고 이후 5% 보장은 똑같습니다. 그 신한은 종신형 같은 경우는 이제
보증이 좀 5%죠. 일단 다르긴 하지만 똑같습니다. 그래서 최저연금 보증액은 똑같은데 65세에서 100세 연금 수령을 비교하게 되면은 1,400, 1,500, 1,537로 그 IME 라이프가 가장 높습니다. 근데 총 연금액을 따지면은 물론 3천이면 되게 큰 거죠. 네, 그래서 신한 그 연금에만 따지게 되면은 IM 라이프를 하시고 그다음에 그 뭐야 만약에 나는 회사를 중시하다 이러면은 어, 회사 중시하다 이러면은 신한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변액보험도 이렇게 세 개사를 한번 비교해 봤어요. 그래서 삼성, KDB, 아이라이프 이렇게 비교를 해봤는데, 역시 IMF가 가장 높죠. IMF 이번에 신상품으로 바뀌었어요. 아, 가장 높죠. 그래서 그 단리보증이나 이런 변액연금 다 포함해서 그 IMF 변액연금이 연금액은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가장 높은 연금액을 들고 싶다. 그러면은 아이라이프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이것도 반려동물 보험 그 1년 갱신으로 바뀌는 바람에 이게 좀 제가 보기에는 좀 흐름 타다가 늦춰진 것 같아요. 그래서 역시 공약을 좀 봤는데 뭐야, 이 펫보험 얘기 나온 거는 국민의힘에서 좀 나왔더라고요. 그 펫보험 얘기 받아들이면 좋겠는데 그래서 뭔가 어쨌든 반려동물에 관해서는 뭔가 좀 더 색다른 공약이 나올 것 같아요. 그에 따라서 뭔가 보험 쪽도 활성화되면 좋겠고 무엇보다 우리 원하시는 그뭐 인보험처럼 최소 5년, 뭐 10년 이런 게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진짜 더 활성화될 텐데 좀 그런 게 좀 아쉽습니다. 예, 고 고당 대통령 이번 달 역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동양생명, 그다음에 하나생명은 10일 출시 예정입니다. 그냥 생각하면은 동양생명으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동양 혹은 KDB.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 소개해드렸던 요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삼성 메리츠랑 비교를 해봤는데요. 그러니까 여기 암 2천, 뇌허 1,000만 원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은 그러니까 남자 생각하면은 그러니까 이게 삼성이 DB 요거는 나중에 보험료가 인상되잖아요. 그래서 정확히는 두 회사를 비교하는 게 맞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일반형은 DB가 유리하고, 그러니까 이 건강백에도 유리하고 간편형은 더라이트 이게 진짜 보험료 저렴한 상품이거든요. 근데 더라이프가 더 확실히 저렴합니다. 그다음에 메리츠 요거 이제 지난달 말에 나왔는데 다들 아다시피 일반적으로는 무사고 고지 후 이렇게 보험료가 할인되죠. 그리고 또는 이제 이게 또는 또 이렇게 무사고 할인 전환되는데 메리츠는 미리 할인을 받고 그 사고 발생하면은 보험료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한번 비교를 해봤는데 암 2천, 암내시 허 2천, 그다음에 암주치, 이대주치 1천씩 가입했을 텐데 어 당연히 가입할 때는 메리츠가 가장 저렴하죠. 근데 점점 이제 할인된다고 가정했을 때는 10년 고지형으로까지 고려를 하게 되면은 당연히 삼성화재라든가 DB손보가 저렴합니다. 그러니까 아싸리 처음부터 10년 고지형으로 가입될 그 고객이다. 그러면은 메리츠화재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근데 이제 표준체, 그러니까 일반 심사용으로 가입할 고객이다. 그러면 메리츠화재로 처음부터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그 메리츠화재 요거는 표준고지입니다. 표준고지인데 사고 발생하면은 보험료가 인상되는 형태고, 이거는 미리 이 10년 고정에 맞게 보험료를 가입을 시키는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고정으로 가입하고서 무사고 전환되거나 혹은 10년 고정으로 미리 가입하거나 두 개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시야보험 보시고 그다음에 이 연금보험 이제 소개해드렸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신상품은 나왔는데 그 네, 이
보증형 연금보험의 단점은 요, 요 환급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환급률이 나왔는데 거의 납입 기간 내내 그 100%가 되진 않아요. 연금액 그 개시 전까지 100%될 확률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연금액이 높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근데 요거는 그 환급률이 좀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런 10년 납 예시인데 7년 차에 100%가 되고 10년 차에 120%가 됩니다. 그리고 20년 차에 그 보증, 그러니까 2% 보증된 연금액을 반영을 해가지고 140%가 됩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그 세 번 업한다고 보시면 돼요, 환급률을. 그래서 이런 그 환급률이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고객이 있다 하시면은 요 트리플 연금 레벨업 연금보험 그 추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얘는 어쨌든 요 요기 그 100% 120% 요게 그 기준금리하고는 금리하고는 무관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것들은 그 뭐야 확정금리 비슷한 효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이 연금보험 이거 아이라이프가 이제 변액연금을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30세까지 0에서 30세는 스타트, 15세에서 50세는 마스터, 40세에서 70세는 트래블 이렇게 어, 연금액을 상품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뭐 세븐 플러스 골드라는 신상품 나오고요. 요거 이제 이렇게 상품도 출시를 했습니다. 하나생명. 이상으로 5월 이슈 소식지하고 이슈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